여러분, 복지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지만 여러 가지의 그 관리가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관리 접근 방법이 인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 관리에 대한 걸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리란 뭘까요? 그렇죠. 인사 관리란 사람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인사 관리는 사람들을 뽑고 또 사람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뽑은 사람들을 개발하고 활용하고 또 그것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간에 이 관리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인사 관리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인사 관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기업 내에서 인간 노동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리를 총칭하는 것을 인사 관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뭐 노동자 관리, 또 인사 관리, 다른 말로는 또 인력 관리, 또 인적 자원 관리, 여러 가지의 용어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인사 관리라든지 노무 관리, 이런 용어는 사실 관행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구분될 뿐만 아니라 사실 개념적으로도 사실은 구분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사 관리는 무엇이고 노무 관리는 뭘까요? 인사 관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직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일련의 계획과 그 다음에 체계와 시책을 말하는 것을 인사 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무 관리라는 건 뭘까요? 노무 관리는 인적 자원이 있는데 인적 자원 이외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의 측면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생활, 또 사회적인 존재, 그 다음에 어떤 주체적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모습, 이런 문제들을 잘 여러 가지 시책 속에서 그것을 잘 다루는 것을 노무 관리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복지 후생이라든지 또 인간관계, 또 각종 행사에 대한 참여, 여러 가지 부분들을 바로 적용해서 그들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 예를 들어 채용이라든지 또 배치한다든지 또 교육훈련이라든지 승진, 또 퇴직한다든지 또 임금, 또 안전에 대한 문제, 위생에 대한 문제, 근로 시간에 대한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인사관리의 항목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다시피 여러분, 채용이라는 건 뭘까요? 어떤 그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사람이 필요한지 또 누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계획을 해서 이런 계획을 통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 부분을 우리는 인사관리의 중요한 그러한 그 키포인트로 잡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일이 필요한지 그 일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사람을 정확하게 뽑아다가 그 일에 맞춰 놓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떠한 그 채용 방법에 있어서는 공모를 하거나 또는 어떠한 그 나름대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또 학과의 면접을 통해서 또 그 나름대로의 적성 검사, 이러한 것을 통해서 채용 목적에 맞도록 채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이러한 인사관리 속에서도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의 인사관리의 핵심은 뭘까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만이 아니라 이 기업에서도 인적 자원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매니지먼트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사관리 속에서도 이러한 MI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사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사관리 속에는 반드시 경영혁신적인 인사관리가 도입되어야만이 오늘의 here and now에 맞는 인사를 뽑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인사는 만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들어봅니다. 누구를 뽑느냐, 또 이 누구를 뽑아서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고 적합하게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이 조직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각 중요한 위치의 보직들을 소위 각 그 포지션에 맞는 강요들을 뽑는 것도 누구를 뽑느냐, 누구를 그 자리에다가 놓고 일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기업들은요, 인재를 우수한 인재, 또 자기들에 맞는 인재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과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의 CEO들은 자기네 조직에 더 훌륭하고 더 적합하고 더 뛰어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전략을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CEO들은 훌륭한 인재를 뽑아오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면서 훌륭한 인재들을 영입해 오는 것도 봅니다. 심지어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런 이야기도 했죠. 한 명의 인재가 1000명을 먹여 살린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코멘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명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도 먹여 살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처럼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명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 한 명이 스카웃되기 위해서는 그 한 명은 남들과 다르게 생각했고, 남들과 다르게 행동해왔고, 남들과 다르게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낌이 다르다. 이건 참 쉬우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느낌이 다르면 뭔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르면 또 다른 행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기업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그 느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과정,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되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활용되어져 가는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찾아야겠죠. 사회복지 현장에서 주로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주로 프로페셔널한 사람을 찾죠.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전문가. 프로페셔널한 사람. 여러분, 프로페셔널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조직이 정말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로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프로다. 그럼 어느 분야에 어떤 것이 프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프로페셔널 플러스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프로와 함께 스페셜리스트한 게 필요하죠. 프로만이 될 것이 아니라 프로에는 반드시 스페셜리스트한 어떠한 구체적인 그러한 범주 안에서 또 구체적인 그 틀이 또 구체적인 그 일이 어떤 스페셜리스트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문성과 함께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뭘까요? 이 프로페셔널 스페셜리스트 한 다음에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리더십이 필요하죠. 리더십.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리더십과 프로페셔널과 스페셜리스트,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룬 사람이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때요? 여러분 프로페셔널 하신지, 또 스페셜리스트도 한지, 리더십도 갖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리더십은 어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냥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각도에서 누구를 위하고 또 어떠한 포지션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경영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그 요인이다라고 봅니다. 사실 경영혁신은 뭐 뛰어난 것이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이 경영혁신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누가 그 일을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게 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가 있어요. 성능도 좋고 기능도 좋고 정말 외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굉장히 훌륭한 차가 있는데 이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차를 누가 운전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차를 아마추어인 아무나 정말 별로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차를 운전했을 경우에는 그 차의 30%, 40%, 50%도 어때요?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차의 기능을. 그럼 어떻습니까? 차를 운전을 굉장히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또 카이 레이서가 정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된 사람이 그 차를 딱 붙잡고 그 차를 운전하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 차의 성능의 100%, 120%, 150%, 200%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래서 조직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주위 환경도 참 중요하지만 사회복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운전하느냐. how가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조직을, 이 기관을 이끌어 가느냐. 저는 그래서 이 who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who가 될까요? 여러분은 who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남아있고 또 어떠한 조직 속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who라고 하는 조직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who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더를 만들어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인사관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스카우트해 오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느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되기 위한 조직에 얼마만큼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느냐. 이것이 그 기업의 핵심 요인입니다. 핵심. 저는 우리가 항상 조직에서요. 조직은 별로 큰 조직과 의미 있는 조직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있는 조직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요. 거기에 새로운 CEO가 들어가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에 들어간 CEO 한 사람 때문에 이 조직이 전폭적으로 더 개혁이 되고 혁신이 되고 새로운 변화를 가지면서 조직이 어떤 경쟁 속에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팀원도 중요하고 팀 멤버 한 명도 중요하지만 팀을 이끄는 조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조직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사 조직에 대한 인사 시스템은 이 경영 혁신에 초점이 됩니다. 초점이 되는 건 뭘까요? 이게 바로 인재에 대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인재에 대한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인사관리의 목표는 뭘까요? 그러면 인사관리는 뭘까요? 이 인사를 관리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단순히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관리하는 측면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새로운 경영 혁신으로 사람을 스카우트해오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경쟁사회 속에서 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뒤져가는 이 조직에서 새로운 인재를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경쟁사회에서 이겨나가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인사 조직,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사관리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사제도에 대한 우리는 구축과 필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지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사고 방식에 대한 거, 그래서 인사관리에 대한 새로운 채용 시스템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문적으로 우리는 인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고, 또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경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개발할 것이고, 보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등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사관리는 우리가 좀 원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인사관리는 뭘까요? 이 조직에서 능동적인 능동적인 어떤 그 구성 요소죠. 그래서 능동적인 구성 요소의 인적 자원을 가지고 이 종업원들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체계적인 관련 활동을 우리가 인사관리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죠. 자, 그러면 인사관리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노동력을 가지고 최고의 노동력으로 만들어내서 그것을 최고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인사관리의 초창기의 의식이었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넘어오면서 인사관리에 대한 개념이 좀 바뀝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인간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인간 간의 집단 속에서의 연구, 또 하나의 자동화 속에서의 인간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노동력에 대한 형상만이 아니라 이들이 협력하고 서로 관계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협력 관계 형성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사관리가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2차 대전 전에는 노동력을 통해서 많은 자원을 획득하고 노동력을 최고로 발휘시키면 노동력으로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훌륭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각자 훌륭해요. 훌륭한 인재들을 잘 모아서 협력하게 하고 서로 도울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이 관계와 관계가 연결되어서 함께 형성해서 아름다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관계할 수 있도록 형성시켜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인사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인사관리의 초점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목적을 달성시켜야 된다는 것. 생산적 목적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조직 속에서의 이해관계를 잘 조정해야 돼요. A, B, C, D, E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잘 이해관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뭘까요? 인간적인 측면을 통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에 대한 중요한 뭘 보는 걸까요? 인간의 사람에 대한 니드를 바라보면서 이들에 대한 니드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주면서 만족을 통하여 그들이 훌륭한 인간으로서 근로 의욕을 높이고 또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사관리는 그들을 통해서 노동력을 잘 활용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동기 유발을 시키고 이들에 대한 모티베이션이죠. 동기 유발을 통해서 만족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최대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면 이제 새로운 경영의 목표는 뭘까요? 그들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경영의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자, 인사관리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이제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다는 아니겠죠. 훌륭한 기업,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뭔가를 계속 심어줘야 돼요. 심어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뭐라 그랬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비전이죠, 비전. 아무리 훌륭한 조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게 인사관리를 할지라도 비전을 어떠한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문화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새로운 힘을 불러넣을 수 있는 건 뭘까요? 힘들고 어렵고 나약했다 할지라도 막 새로운 힘을 갖고 나아가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비전입니다.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비전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능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비전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는 꼭 비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이 비전을 내가 실현시키고 내가 만들어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비전은 뭘까요? 그렇죠. 비전은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여러분, 공동체가 뭘까요? 비전은 이 공동체를 만드는데, 공동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마을 공동체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공동체는 뭘까요?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인 목표를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합의. 공동체는 합의의 기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합의.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윤을 추구하죠. 그 이윤을 추구하는 이 조직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나름대로 그 조직을 관리하고 또 목표를 실현하고 또 인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관리하는 대상도 주체도 모두가 다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사람이 관리를 받게도 되죠. 그러니까 대상과 주체가 다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생산량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사관리는 뭘까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동체적인 걸 끌어내고 그 모두 다 사람으로 일한 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람은 다치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위하고 이들을 대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우리는 뭘까요?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고객이라고 그러죠. 이 고객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경영적인 마인드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경영의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런데 고객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이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윤의 문제가 아니고 그로 하여금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연결해주고 해결해주는 이러한 부분이 또 한 가지의 이윤을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관리 속에서 사람도 사회복지의 관리의 대상이 사람이고 주체도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호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도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도 다 다르게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르게 포함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다 다양한 컬러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 성원들을 모아가지고 지혜롭게 이 조직이 담보하고 있는 비전을 통하여 새로운 목표를 통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이들을 관리하고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가고 인사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참으로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사실은 사회복지의 인사관리의 큰 고민의 흐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때요? 각자의 색깔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A라는 색깔의 A 색깔을 갖고 있고 B라는 사람은 B와 같은 색깔을 갖고 있고 C라는 사람은 C의 색깔을 갖고 있어요. 이 A, B, C 사람이 다 다르지만 그들의 공동의 목표는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A, B, C가 아닌 D라고 하는 목표를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와 B와 C는 자기 것들을 좀 내려놓고 D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될 과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뭘까요?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지라고 하는 부분은 뭘까요? 나를 위하는 걸까요? 아니죠. 복지라고 하는 이 복지 경영의 키워드에 들어가야 될 또 다른 용어를 하나 더 찾아내라고 한다면 저는 뭐를 찾아내고 싶으냐면 이러한 단어를 찾아내고 싶습니다. 뭘까요? 이타주의입니다. 자, 복지 경영에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그것은 이타주의라는 것이죠. 복지 경영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이타주의는 뭘까요? 이타주의의 키워드로 또 함께 우리가 이론적인 배경으로 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요. R.M. 티트모스라고 볼 수 있겠죠. 티트모스. 티트모스는 이타주의를 지하시했는데요. 이타주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The Gift라고 하는 The Gift, 뭔가 선물한다는 것이죠. 그 이타주의 속에서 그는 뭘 이야기했냐면요. 티트모스는 헌혈을 제시를 했죠. 헌혈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타주의를 잘 설명을 했는데요.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또 이러한 여러 나라의 헌혈하는 것들을 쭉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는 새로운 거를 발명을 하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 미국이라는 나라, 영국이라는 나라, 또 소련이라는 나라들을 나름대로 헌혈을 조사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헌혈을 하는가? 다시 말하면은 헌혈을 많이 하는 또 어느 계층의 사람들이 헌혈하는 자를 구분을 해보면서 진정한 사회복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헌혈하는 사람들의 얼트리즘이라고 하는 이타주의적인 마인드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헌혈의 강도에 따라서 그들은 새로운 그 나름대로의 기부 문화를 깨달을 수 있고 또 이타주의적인 마인드가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헌혈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이타적인 마음이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당한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아닌 이타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이타적인 마음의 키워드는 또 하나는 도덕적인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티트모스는 이야기할 때 뭘까요? 이타적인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도덕을 이야기하는데 이타적인 마음과 도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만이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뭘까요? 뭔가 양쪽으로 많은 것을 기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티베이션이 또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에서의 인사관리는 바로 그러한 측면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함께 일하는 공동체의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혹시 그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이나 개인주의적인 마음이나 자기중심적인 마음만 갖고 있고 고객을 생각하지 않고 또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인재의 퍼스널리티의 밸류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적인 입장에서의 인재관리는 바로 이러한 마음속에 이타적인 마음과 도덕성과 소위 남을 위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함께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인재관리 속에서의 훌륭한 이 나름대로의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필요한 인재로 양육할 수 있고 또
인재 관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은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있고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조직의 생산량을 높이고 나름대로 어떤 그 조직에 대해서 성공을 이루기만 한다면 그는 훌륭한 인재로 또 스카웃될 수도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나름대로 택함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나름대로의 복지 경영적인 입장에서의 인재는 그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타적인 마음, 도덕성을 갖고 있는 마음, 남을 위하는 마음,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재들이 더 훌륭한 인재가 되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능력으로 이제 복지 경영을 바라보면서 인재 관리는 이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이러한 공동체적인 마음과 함께 또 이러한 기부의 마음과 함께 그 다음에 이타성과 도덕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고 또 그러한 인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인재 관리에 대한 혁신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